네, 안녕하세요. 이란과 후티가 이제 치명적 자살골을 이제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이 이제 개발지를 하는 바람에 이 푸틴, 러시아가 오히려 골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 네 마리 악마가 앞으로 북한, 중국, 이란 이렇게 세 마리 악마로 축소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게 이제 밥 엘 만답 그 해협이거든요. 여기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 모퉁이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 뾰족 튀어나온 데 지부티 있는 데가 마주 보는 데죠. 한 5, 60km 되려나 3, 40km 됩니다. 그 고인류학에서는 한 6, 7만 년 전에 여기를 건너서 아프리카로부터 현생 인류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11월 20일 날 일본이 운영하는 영국 선사 소유의 화물선 갤럭시 리더를 이 후티 반군이 헬리콥터로 강습을 해서 납치했습니다. 그 이후 스웨즈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여기 이제 점점점점이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중에 빨간 점들은 로켓 미사일 공격이 일어난 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오렌지 색깔은 이제 위협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그 위협을 한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까만 점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까만 점인데 이게 여기가 이 까만 점은 뭐를 한 거냐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헬리콥터 강습으로 납치를 한답니다. 무단 정지 및 승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점들은 드론 공격이 일어난 지점들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아주 요란하게 했어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 사이가 아주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들 보면 미국이 기껏해야 이제 260만 원짜리 드론을 막으려고 26억짜리 미사일을 쐈다 그렇게 비웃고 반미적인 그런 선동을 하는데 그 웃기는 소리죠.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 당연히 가만 안 있죠. 260만 원짜리 잡으려고 226억짜리 미사일 쐈다. 항상 그러겠어요. 그 다음 번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참 뭐라 그럴까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야비해. 국내 언론 야비하고 무식하고 삐뚤어져 있고. 11월 20일 날 갤럭시 리더 납치 사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1월 20일 날 이제 후티 반군이 트위터, 그러니까 X에 공개를 한 거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말하자면 예멘에서 국민 관광 명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들이. 웃겨요. 한번 직접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네. 저 헬리콥터가 이제 후티 반군 겁니다. 예. 멀쩡한 상선에다가 이제 헬리콥터 앉아가지고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나. 보고 있으면 뭐 어쩌구리 무슨 뭐 특수작전 같은데 결국은 민간인 선원들. 화물선이죠. 화물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참. 그래가지고 이제 예멘으로 끌고 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예멘으로 끌고 가서 이제 뭐를 했냐? 이걸 관광 명소로 쓰고 있습니다. The Galaxy Leader was anchored in the harbor under tight security till recently. Today we are on board of the Israeli ship, the Galaxy Leader, that has turned into an attraction. Instead of being a shipping vessel for the Israelis, it turned into an attraction for Yemenis from all provinces. A big number of Yemeni people are touring it every day. Instead of going to parks and beaches, they are now visiting the Galaxy ship. Now it's pulling in the crowds and is increasingly a place of fun and recreation. The visitors arrive on boats and are given a full tour. They see it as an act of solidarity. وهذا
All this is in defense of our brothers in Gaza and the children that are being struck and killed at hospitals and the women in their homes. 예, 이런 식으로 지들 마음대로 쓰고, 예. 마치 이제 북한이 금강산 시설 폭파해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개성공단의 시설 뭐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원부자재 마음대로 쓰고 기계 마음대로 쓰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될 수가 없죠.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린 다음에 이제 오늘의 천기 누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광고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그 심각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한 30%, 그 다음에 세계 그 에너지, 석유가스 에너지의 한 그 물동량이 한 12~13%가 여기를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죠. 네, 그 핵심적인 그 물류 이동선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가 12월 19일 날 번영의 수호자 작전, 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이라는 걸 시작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 오른쪽이 그 미 국방부의 발표문이고요. 그 발표문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글자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한 마카파 공격의 폭증은 자유로운 교육 질서를 파괴하고 무고한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홍해는 항행의 자유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역이며 국제무역을 이루는 핵심 상업 루트이다. 일개 교전단체가 이 국제수역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상선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과 공중드론을 발사하고 있다. 항행의 자유라는 근본적 원칙을 옹호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번영의 수호자 작전 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에 참여해야 마땅하다. 여기 이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데 이 그 샌프란시스코 그 체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체제의 핵심은 미국이 전 세계의 항행의 자유와 교육 질서를 이제 그 관리하고 그걸 공정하게 만들어 왔다는 데에 이 체제의 핵심적인 그 본질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책이 있죠. 그러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이미 지향해 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1910년도 우남 이승만의 프린스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항행의 자유 원칙 확립에 미국이 끼친 영향. 제가 구글링으로 들여봤을 때 그 논문은 1970, 7년까지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나온 지 66년이 지나서도 인용이 되는 굉장히 훌륭한 논문입니다. 돌이켜보면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뒤늦게 참전을 하죠. 1914년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에 1917년에 3년이 지나서 참전을 합니다. 그 참전도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거거든요.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까부는 것을 미국이 짓밟을 때 미국이 밟아서 누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명분이 내세우는 미국의 명분이 실제로 명분이기도 하고 실제 중요한 미국의 본질이기도 하죠. 항행의 자유입니다. 미국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11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 11척이고요. 항상 그 다음에 항모 스트라이크 그룹, 항모 전단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CSG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10개쯤 되죠. 예, 1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본질을, 미국 또 현재 국제 질서의 본질을 정말 파리똥 만나도 못한 그런 것들이 이제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곱게 안 넘어갑니다. 예,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작전의 이제 참여 국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이렇게 나토 국가들 하고요. 결국
미, 영프,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인데 전통적인 이제 유럽의 강국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목할 만한 데가 아랍 왕국 국가에선 바레인이 대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국가에 있는 그 군도로 이루어진 국가가 있습니다. 세이셸. 우리가 세이셸 제도, 뭐 세이셸 군도라고 말하는 거기가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에 띄는 야, 여기는 마땅히 참여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라고 하는 데가 이집트와 사우디죠.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이집트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이집트야말로 최대 이해 당사국 중에 하나고요. 또 사우디는 후티 반군과 이미 교전 중이잖아요. 우리 그 천무 뭐 우리 그 현무 이런 미사일 써서 이미 교전 중인 나라인데 이게 왜 참여를 안 했지? 예,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참여하게 되면 이제 해상 작전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해상 작전 공군 작전력은 이미 이런 나라들에 충분하다는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 그럼 지금 필요한 건 뭐냐? 거기서는 해상 공군 작전을 하고, 예. 이집트, 사우디는 육군으로 그냥 평정할 때 밀고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후티가 제대로 임자 만난 거죠. 후티가 임자 만났다는 건 이제 이란이 임자를 만난 거죠. 그럼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거기가 이제 걸프 아랍 국가들이라 그러죠. 그 중에서 이제 요르단을 빼고 나면은 전부 산유국들입니다. 사우디, 그 다음에 오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뭐 이런 나라들이죠. 아랍 왕국들이 이란의 동맹국인 러시아, 중국에 이제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우크라 전쟁과 중러 합작 때문에 유럽이 반중으로 확 돌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중을 할 때만 해도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반중이었거든요. 미국 나홀로 반중이에요. 나홀로 반중 관세 전쟁이었죠. 트럼프의 반중은. 그런데 지금 반중을 보면 유럽이 반중을 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 전쟁은 유럽 관점에서 보면 유럽 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인데 이 파괴 행위를 저지른 그 침공을 저지른 러시아랑 중국이 짝짝꿍을 하니까 야 중국 얘들 이상한 놈들일세 이러면서 이제 반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란과 후티의 도발은 그 후티가 도발했어. 그럼 그 뒤에 쟤들 어디 무기 쓰고 있고 누구랑 손잡고 있는 놈들이야? 쟤들은 이란의 꼬붕일세. 그럼 이건 이란이 도발한 거지. 근데 이란은 동맹이 누구야? 러시아랑 중국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란의 경제적 동맹은 중국이고요. 이란의 군사 지정학적 동맹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 왕국들이 뒤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반러반중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푸틴이 지난 12월 6일 날 예, 이렇게 이제 멋있게 예, 소위 예, 그 전투기 호위 받아가면서 예, 저기 그 하루 동안에 무박 1일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방문하고 또 사우디 방문해서 야, 형님들 증산하지 맙시다. 증산하지 맙시다. 유가 운영합시다. 뭐 이거가 다 말짱 꽝이 된 거죠. 이제 꽝이 됐어요. 이제 아마 증산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조만간에. 요거 전쟁 와중이든 전쟁 끝나고 바로 증산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러시아 죽여버리겠다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의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데 특히 군사지정학적으로는 이게 러시아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사우디 이란을 화해시키겠다고 생쇼를 벌렸죠. 지난 3월 11일에 예, 그 왕이가 중국이 이제 그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면은 이란이 중국말을 대충 다 듣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짚어볼 일들이 있죠. 예,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이 아랍 왕국들이 이게 이제 그 살벌하게 뒤끝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을 폭락시킬 거다. 그러니까 flush the market. 그러니까 석유를 공급 과잉 시켜가지고 가격을 뭐 40달러대, 50달러대로 폭락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입니다. 웨스턴 텍사스 인터미디어리인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쯤이 제가 지금 그 레이저 포인트 비슷한 걸 갖다 놓은 여기가 이제 그 우크라 침공이 일어난 시점이에요.
우크라 침공 일어나고 나서 여기쯤 됩니다. 우크라 침공 일어나고 나서 이제 4월 말 5월 초에 110달러를 넘어요. 그러다가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쭉 떨어져서 결국 지금은 73.9달러, 뭐 74달러 이 수준에서 안정화돼 있다고요.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러시아는 폭망해요. 러시아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 20달러 깎아주고 팔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팔 수 있는 데가 뭐 인도, 중국이니까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달러 정도, 20달러 이상 더 깎아줍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몇 달러에 팔고 있는 거야? 배럴당 뭐 50달러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배럴당 가격이 50달러로 떨어지면 러시아는 30달러에 팔아야 돼. 변동비도 안 나와요. 지금은 이제 고정비 밑지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감가상각 이런 거는 못 건지면서 일단 공장은 돌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50달러보다 이제 국제유가가 50달러로 떨어지면 러시아는 거기서 20달러 더 빼야 되니까 30달러에 판다는 얘기인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사우디가 하루 한 25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감산한 걸 풀어버리게 되면 증산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 보고 하자 그랬던 거죠. 가격은 50달러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석유 가격이 폭망하면 러시아 푸틴은 폭망합니다. 사실은 석유 가격 폭망과 상관없이 지금 러시아 푸틴이 좀 폭망에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러시아 이제 그 세계적인 오일 탱커들이 러시아 원유를 수출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짜질짜질한 그 작은 탱커들로 러시아 원유가 수출되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 원유는 그 짜질짜질한 작은 탱커로 이제 그 발틱해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그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지브롤터로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지중해로 들어간 다음에 또 해안선 따라서 가다가 수에즈 통해서 홍해로 빠져나간 다음에 또 아라비아 반도를 살짝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서 또 해안선 따라서 가면 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탱커로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한번 이제 용을 써가지고 이제 꾸역꾸역 가면 이제 저기를 중국을 갈 수 있는데 중국까지는 뭐 힘들고 원유는 주로 인도에 팔고 있을 거예요. 원유를 러시아가.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수에즈랑 홍해가 막혀버리면요. 그 러시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작은 탱커들 이거 뭐 불과 몇만 배를 못 실어요. 그런 걸로는 그 작은 탱커로는 인도까지 갈 방법이 없어요. 이건 큰 배로 저기 그 아프리카 아래 희망봉을 이렇게 아래로 돌아갖고 와야 되거든요. 큰 바다를 지나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수에즈가 막히면은 러시아가 원유를 실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후티는 우리는 러시아 원유 실은 작은 탱커는 공격 안 해요. 지나가세요. 그러고 있을 텐데 그게 뭐 한판 크게 붙으면 그게 지나? 미군이 5인 사격했다고 쳐버리면 어떡할 텐데. 그래서 이게 러시아 이제 깝깝하게 생긴 거죠. 예. 수에즈가 막힌 동안도 깝깝하고 그 다음에 수에즈를 통할 수 있다 그래도 후티가 박살나게 되면 이란이 박살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우디나 이런 쪽은 이를 갈면서 너 한번 당해봐 이 자식아 하고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우디가 야 이거 판이 좀 지저분해 군기들이 다 빠졌어 한번 증산해가지고 군기 한번 잡아야겠는데 이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사우디가 지금 감산하고 있는 거 250만 배를 확 풀어버리면은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궁지에 몰리면 러시아가 뭐 석유 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안 일어나면 저기 그 석유 팔고 자원 팔아서 먹고 사는 데인데 나라 살림이 개판 나는 거지. 그럼 뭐 푸틴이 용 빼는 재주 있나 골로 가는 거죠. 그럼 푸틴의 골로 간 다음에 포스트 푸틴 러시아는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세계의 거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우선 첫째 포스트 푸틴은 친서망으로 180도 돌 겁니다. 이 전체주의적 성향의 체제들의 특징이 있어요. 배신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을 승계한 푸틴을 이제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집단이 푸틴보다 더 악랄한 놈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푸틴의 재산 다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푸틴 죽일 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푸틴이 취했던 모든 정책, 특히 최근에 취했던 우크라 정책, 기타 등등 이거 다 잘못됐다라고 못을 박아야죠. 친서방으로 돌면 그러기가 좋아요. 세수를 세부대에 담기가 좋다고. 그리고 이제 먹고사니즘이라 그러면 결국 서방이랑 터야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유정도 계속해서 더 제대로 정상 가동시키고 지금까지 해왔던 가스정도 정상 가동시키고 여러 가지 다 서방과 엮여 있었었는데 옛날에는 먹고사니즘은 역시 서방이라고요. 그러면 러시아의 기본적인 경제 센터라는 게 우랄 산맥 서쪽이란 말이에요. 유럽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푸틴 다음에 체제 포스트 푸틴은 제가 보기엔 휘중팔고 이건 친서방입니다. 자, 그러면 친서방으로 러시아가 돌면서 이란을 버리겠지. 이란과 거리를 두겠지. 그럼 이란은 궁지에 몰리니까 중국에 더욱더 굴복해서 찰싹 달라붙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국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도 현재 이란 원유의 90% 이상이 중국이 수입합니다. 일 한 110만 배럴 수준인데요. 이 아래 그래프에서요. 이 녹색 선, 연두색 선이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쭉 가서 보면 이게 한 110만 배럴 됩니다, 이게.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란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원유의 90%를 중국이 소화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참 멍청한 게 이란 목줄은 중국이 잡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란이 저런 식으로 하마스를 시켜가지고 17 테러 학살을 벌이는 거를 중국이 감지도 못하고 컨트롤도 못하고 이란이 후티를 시켜가지고 저기 수에즈 그다음에 저기 홍해를 뒤집어 엎는 거를 감지도 못하고 컨트롤도 못하고 지금 수에즈가 저렇게 뒤집어질 때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유럽에 파는 물건 다 이제 저기로 돌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가 중국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알제리 같은 데서 오는 석유, 알제리가 중국이랑 가깝잖아요. 그게 이제 수에즈 통해서 올 땐 빨랐는데 이제는 알제리에서 거꾸로 이제 지브롤터 해협으로 빠져나가서 남대서양 타고서 저기 아래로 아프리카 아래로 돌아서 와야 되니까 중국이 정말 깝깝해지는 거거든요. 예. 이게 후티 이란의 이 수에즈 홍해 도발은 정말 러시아는 거의 망조로 몰아넣는 일이고 중국은 굉장히 애먹이는 일인데 중국이 얼마나 무능하길래 자기들이 그 원유를 90%를 수입해 주는 이란을 전혀 감지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